요즘은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장사를 해도 매출이 높아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갈아서 월급 받는 느낌이다. 알바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자영업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딱 세 가지인데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입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새는 돈이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라는 뜻이고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와 창업 정보를 알려주는 푸짜 언니 염혜단입니다. 여러분, 2026년 자영업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실까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말에 정말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요즘은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장사를 해도 매출이 높아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장님들한테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갈아서 월급 받는 느낌이다. 알바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자영업에서 가장 빨리 망하고 있는 업종 5가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자영업이 힘들어졌을까요? 요즘 자영업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딱 3가지인데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입니다. 예전에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올랐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 3가지가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컵에 구멍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큰 구멍이 3개나 뚫려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새는 돈이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2026년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창업시장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 창업, 특히 저가커피 창업입니다. 카페 창업은 지금도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왜냐하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도 많고 겉으로 보면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요즘 나가보면 한 블록에 카페가 최소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을 나눠 갖게 됩니다. 특히 저가 커피는 많이 팔아야지 남는 구조인데 한 상권에 커피 전문점이 많다 보면 그 상권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런 것을 나눠 먹기 때문에 매출이 줄고 손익도 안 좋다는 얘기고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경쟁이 많으면 많이 팔 수 있는 구조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매출은 있어 보이는데 통장에 남는 것은 없고 대표적인 매출 착시 업종입니다. 그리고 카페는 회전율이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손님들이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리 회전도 안 되고 객단가도 낮고 인건비까지 올라가면 정말 힘들어진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배달 위주의 음식점, 특히 치킨, 분식, 배달 전문점입니다. 이 업종들도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부부 창업의 대표적이었고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매장으로 직접 전화를 하고 여사장님이 직접 조리를 하고 남사장님이 배달을 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치킨 한 마리 파면 한 5,000원 정도의 이렇게 순이익이 남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님이 매장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배달앱에서 주문을 하고 배달 플랫폼이 중간에 끼고 또 배달 대행이 또 끼고 광고비까지 들어갑니다. 즉 예전에는 손님 매장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손님이 배달 플랫폼에 연락을 하고 배달 대행 또 가게에 정산을 하는
구조가 된 것이고요. 중간에 이런 단계들이 늘어나면서 마진을 나눠먹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와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배달 대행비 이 세 가지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재료비, 인건비, 월세까지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장님들은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팔수록 적자다. 배달은 매출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네 빵집, 베이커리입니다. 베이커리는 겉으로 보면 되게 멋있고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업종은 사실상 음식점이라기보다는 제조업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작업해야 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인력이 많이 들고 인건비 비중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편의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디저트 브랜드까지 빵 시장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가격은 절반 수준인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동네 빵집을 갈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업종은 품질을 유지하려면 원가가 많이 들고 또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가격을 유지하면 남는 게 없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네 번째는 시설 투자용 업종, 특히 PC방, 스크린 골프장, 키즈카페인데요. 이 업종의 특징은 초기 투자금이 매우 많이 든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부터 시설비, 인테리어,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업종은 한 번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손님들이 금방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인데요. 특히 PC방, 스크린 골프장, 키즈카페 같은 업종은 손님들이 시설 상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결국 돈을 계속 넣어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고 운영 중에도 큰 돈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의 특징은 매출이 높아도 투자금 회수가 생각보다 너무 길고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인 매장인데요. 인건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요즘 무인 창업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편의점, 무인 스터디 카페.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 점주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난 문제, 기계 고장, 청결관리, 비상상 대응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주는 무인이라고 해도 결국 CCTV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또 문제 생기면 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인인데 점주는 더 바빠지는 구조가 무인 창업입니다. 사람만 없을 뿐이지 관리는 절대 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럼 뭘 하라는 거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창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구조를 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바로 이건데요. 내가 하면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같은 상권에 같은 업종, 같은 가격으로 들어가면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이 아니라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오래가는 업종의 기준은 뭘까요? 세상에 절대 안 망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래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볼 때 그 기준은 딱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행을 덜 탄다. 두 번째, 타겟층이 넓다. 세 번째, 회전율이 높다. 네 번째, 원가 구조가 안정적이다. 다섯 번째는 수요는 많지만 아무나 따라하기 어렵다입니다. 즉 항상 먹는 음식이어야 되고 남녀노소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한 가지 재료값에 너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상권이 바뀌어도 적응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은 3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2026년 창업을 꼭 해야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식 계열 면 요리입니다. 면 요리를 조금 더 뾰족하게 말씀드리면 중식 계열이고요. 왜 중식이냐면 중식은 뭐 짜장면, 짬뽕, 탕수육, 볶음밥 이거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어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배달도 되고 홀 회전도 좋고 점심 장사도 강합니다. 즉 유행을 덜 타고 타겟층이 넓고 회전율이 빠르고 반복 소비가 가능하고 배달 확장성도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갖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중식은 대중적인 만큼 맛이 기본 이상은 되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먹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애매하면 바로 비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중식은 기본기 있는 운영자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식 업종입니다. 삼계탕, 전복죽, 장어, 추어탕 같은 메뉴들이고요. 이 업종들의 장점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꼭 먹어야 하는 순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몸이 허할 때, 감기 걸렸을 때, 부모님 몸보신 시켜드릴 때, 또 복날 수술로 회복할 때 이럴 때 사람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소비 동기인데요. 그래서 건강 보양식은 유행이 아니라 필요 소비에 가까운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높은 건강 보양식 집은 한 번 간 손님이 계속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층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다만 건강 보양식은 상권 영향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 상권보다는 주거 상권, 병원 인근, 가족 상권에서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수요층이 있고 재방문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 창업 박람회에서도 그랬고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거는 한식 업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결국 한식이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한식은 유행을 덜 타고 타겟층이 넓고 상권 적응력이 좋고 반복 소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점심도 한식, 가족 외식도 한식, 혼밥도 한식, 주거 상권도 한식, 오피스 상권도 한식. 이게 정말 강력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루 세 끼를 다 특별식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대부분은 다시 한식으로 되돌아오고요. 특히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람들은 한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식은 대박 아이템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꾸준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식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재료 하나에 의존하면 한식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 수익 구조가 흔들리는 메뉴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식은 한 가지 시그니처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여러 메뉴가 고르게 받쳐주는 구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2026년 자영업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업종은 저가 커피 중심 카페, 배달 의존형 음식점, 동네 빵집, 베이커리, 또 시설 투자형 업종, 무인 매장 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오래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중식 계열 면 요리 전문점, 건강 보양식, 한식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3가지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권이 안 맞으면 흔들리고 원가 관리를 못하면 무너지고 또 운영을 못하면 매출이 나와도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슨 업종이냐 보다 그 업종의 구조가 건강하냐를 보는 겁니다. 창업은 감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특히 요즘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어떤 구조로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영업 몰락시대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만큼은 퇴직금, 전재산, 가족 생활비를 한 번의 창업으로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비 창업자들 중에 더 궁금하신 업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흐차언니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창업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